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시를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알려주세요. 네. 예, 그, 자연에서 이제 영감을 받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름을 보면, 대부분의 작가들은 구름에 대한 이미지를 해석해서 표현을 하려고 해요. 눈에 드러나는 현상들을. 네. 근데 저는 이제 구름이 일정한 형체도 없이 변하고 또 흩어졌다가 비가 돼서 내리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구름이 있는 곳은 하늘이고 새도 날아다니고 저 새가 사람을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상들을 이미지 조각들을 연상되는 걸 이렇게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서 그런 것들을 그 많은 이야기들을 장면들을 한 화면에 담아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나 돌, 구름, 바위, 새, 강아지 그 모든 개체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 꽃을 보면 그 키 낮은 그 채송화도 코스모스, 키 큰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도 자연이 그럴진데 사람도 왜 우리가 흔히 높낮이가 있고 귀하고 천하고 얘기하잖아요. 네. 배우고 알고 모르고 하는데 사실은 비교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주눅들 필요 없고 생명 그 자체가 하나의 소중한 보석이다. 모두 당당하다. 왜냐하면 작업을 해보니까 하나가 빠지면 작업이 안 돼요. 추한 것, 작고 왜소한 것도 빠지면 작품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만 작품으로서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의 작품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자연사상이죠. 이 작품 보시면 여기 2400개의 조각 픽셀들이 있어요. 2400개의 이야기들을 담았지만 사실은 전체가 하나예요. 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 하나가 빠져도 작품으로서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하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못났다고 주눅들 필요도 하나도 없고 주눅든 아주 왜소한 존재라도 빠지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이나 우주가. 그래서 모든 만물은 물론 이제 귀하고 천하고 크고 작고 하는 차별은 있지만 존재 자체는 다 중요한 보석 같은 존재다. 그래요. 그 제목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했어요. 말이 아름다운 세상이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기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뷰티풀 월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화합하는 것을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작품 구상의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에서 네. 가져오시나요? 제가 시도 써요. 네. 시집도 한 권 냈는데 그림 그리면서 시도 쓰고 그 모든 것은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그 사물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상상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특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갤러리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 고양이 하나를 그냥 무심코 고양이를 보면 그냥 고양이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고양이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하나의 고양이는 그 고양이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그게 소중해요. 이 고양이가 아니면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개성적인 존재들이 다 모여서 어우러지면 또 다른 한 세계가 돼요. 그 작품을 하다 보면, 예, 나도 모르게 그런 조각들이 각각의 개성을 가진 존재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처음에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탄생이 돼요. 그게 창작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작업을 하게 되고, 예, 뭐 거의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작업 특성상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네. 작업 과정 중에서 힘들었을 때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골판지를 잘라서 그걸 다 환지로 이렇게 쌉니다. 다 싸서 그 다음에 스케치를 다 하고 그 스케치된 조각들을 다 모아서 이제 집합을 시키는데요. 그 과정이 사실은 시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정작 뭐 골판지를 자르고 스케치하고 하는 것은 이제 집에서 쉬는 날 합니다. 쉬는 날 하는데 사실은 10여 년간 그런 골판지에 스케치한 걸 모아왔어요. 지금도 한 10박스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황에 맞게 조립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작업실에 와서 조립을 하고 채색을 하고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다 뜯어내서 다시 하고, 예, 색 다시 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작업을 해서 항상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요. 예,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면 또 신나서 막 들떠서 잠도 안 오고 그래요. 잘 되면. 안 되면 또 막 괴롭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것보다는 보다 더 자연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것이 훨씬 더 보기에 좋다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작품 하다가 대개들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많이 해요. 저도 물론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디어 스케치가 기본 폼은 되지만 다시 다 변경되더라고요. 네. 작업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즉시 개선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절로 한 작품이 끝나면 저절로 다음 작품 과제가 스스로 생겨요. 네. 작품을 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것들. 예, 그건 이제 되게 간단하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큰 작업을 하나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그 다음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예,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뭐 며칠 쉬었다 한다. 그게 안 되는 게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상상돼서 구상되어져서 작품이 되면 그건 뭔가 부조화스럽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품에 몰입을 하다 보면 이 작품 끝나고 그 다음 작품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또 다른 작품 갖다 놓고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작품 하나만 완성하는 게 아니라 작품 하다 보면 소품도 옆에 놓고 또 작은 거 하고 일부러 그래서 작은 캔버스를 미리 마련해서 이 큰 작품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가 떠오르면 소품에 막 만져 들어가요. 같이 이제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작품에 계속하면서 이 작품을 좀 어떻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전 김성로고요. 교직에 있었습니다. 중등 교직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재작년에 퇴직을 해서 갤러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정말 열심히 하는 미술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시장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전시장을 갖고 그런 작가들에게 정말 열심히 하는 작가들에게 무료로 전시 공간을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비록 뭐 남복이 큰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대로 그런 대로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소품인데요. 소품이라도 이 픽셀이 이게 100개입니다. 100개의 이야기를 이 소품에 담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화면 전체 구성해서 포인트로 조그만 창을 하나 냈어요.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중국에 여행하면서 큰 벽에 작은 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창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형적인 데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야기들은 100가지지만 말은 100가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산 그러면 산이라는 단어 하나만 떠올리지만 산 속에는 나무도 있고 풀벌레도 있고 꽃도 있고 잡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백 가지가 들어있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뭉쳐서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도 그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소품이고요. 이제 이것도 역시 뭐 같은 맥락인데 색채가 다르죠. 저건 푸른색 조라면 이제 붉은색 계통으로 했습니다. 이야기들은 이렇게 조립을 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조립을 해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개개의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품 주제에서. 전체의 조화가 더 큰 위치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개개에 속한 개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여력이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제 노란색 톤이고요. 이거는 이제 작은 면과 큰 거를 서로 어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요철이 있죠. 들어간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 손가락을 보면 내 손이지만 다 귀한 손이죠. 근데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잖아요. 이거 참치하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 소중한 개체들이지만 크고 튀어나온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서로 어우러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색채는 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작고 크게 큰 거 작고. 근데 이 이야기 이 화면 하나를 보면 이 화면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남과 여, 남녀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들. 강아지와 소녀의 손. 대화가 있죠. 서로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모았어요. 장면마다 다 나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 좀 점점 가면서 커지는데요. 역시 내용은 이제 같은 겁니다. 요거 노란색 바탕에 이제 이쪽은 요건 금색이에요. 이제 금빛을 중간에 넣어서 귀한 느낌을 주려고 표현해 봤습니다. 요것은 이제 정방인 사각형인데요. 가로 세로 크기가 같습니다. 우주 밤하늘, 이건 이제 붉은색 계통이지만 우주를 인식하는 자로서 우주는 제가 볼 때 둥근 원이에요. 그런 우주의 모습을 담아내려 이 두 개가 쌍둥이인데 이거는 이제 푸른색 계통, 이건 붉은색 계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이 우주상에서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스페이스를 표현한 건데 작은 꽃 하나도 우주의 하나의 구성 요소다. 그러면서 전체가 어우러지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설명이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변화를 좀 줘봤어요. 둥근 원이 있고 붉은색 삼각형도 넣어서 변화를 좀 줘봤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꾸 변화를 주게 돼요.
이거 이제 같은 의미죠.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 전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녹색, 푸른색 계통하고 노란색 계통이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이제 산 모양이죠. 삼각형 산 모양이고, 이제 위에서 빛, 흰색 빛처럼 이렇게 내렸어요. 시각적인 효과가 중요하죠. 그림은 시각적인 효과가 중요합니다. 어떤 화면에 긴장감을 줘야 되니까 뾰족한 것과 내려오는 것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보면 둥근 달처럼 보이죠. 달. 산에 둥근 달이 떠올라서 어떤 긴장감을 그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품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뭐 산에 달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화면의 기본 구성은 그걸 모티브로 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예, 이 작품 이제 푸른색 톤으로 하는데 변화를 준 거죠. 노랗게 밑에 변화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얇다가 점점 굵어집니다. 여기 오면 이제 상당히 많이 요철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위에서 이렇게 늘어뜨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안에 보면 정방향이 창이 있어요. 근데 색을 역시 같은 색으로 그냥 해서 쉽게 못 느끼도록 이렇게 감췄습니다. 슬쩍 감춰놓고 밑에 그냥 시원하게 옆으로 수평 구도로 지색을 한 겁니다. 이 구성은 반원이죠. 반원. 이것은 이제 변화를 줬습니다. 사방의 빛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변화를 줘서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의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삐딱하게. 네, 이 화면에 변화를 줘봤습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진 니은자 모양으로 하고 삼각형을 넣고 가에 이제 초록색 계통으로 넣어봤습니다. 초록색 계통이라고 해도 그냥 초록은 아니고요. 이게 병치혼합 파란색과 녹색을 서로 병치해서 파란색과 녹색을 병치해서 느낌을 주도록 좀 선명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아까 작품과 유사하지만 역시 밑에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붉은색을 이렇게 넣었어요. 포인트죠. 이 포인트와 이 흰색 줄이 서로 어울리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작품의 주제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역시 이제 달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죠. 붉은 그 환한 달, 보름달에서 이제 삼각형 넣고요. 자세히 보면 녹색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화를 준 겁니다. 언뜻 보면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선으로 내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내렸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감췄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런 느낌들이 너무 인위적인 게 싫어서 잘 못 느끼도록 이렇게 슬쩍 감춰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쪽만 사선으로 하고 포인트를 하나 줬습니다. 녹색 포인트 줄을 이렇게 내렸죠. 붉은색 반원에다가 녹색을 배치시켜 봤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시메트리한
대칭적인 작품인데요. 서로 좌우 대칭으로 제 작품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좌우 대칭을 기본으로 해서 변화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도의 3요소 그럼 변화통일 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의 경우는 서로 비례, 서로의 무게 개념을 똑같이 해서 조금 단조로운 듯 같아서 이제 사방을 이렇게 옆으로 텄습니다. 색채 하나의 픽셀이 하나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빛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에서는. 특히 제 작품의 경우는 조그만 작품 하나의, 조그만 조각 하나의 의미보다 전체가 어우러졌을 때 주는 느낌, 그것을 더 소중히,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